안녕하세요, 형님 누나들. 옆집 동생입니다. 내가 이제야 찐따인 줄 알게 되었어. 그래서 막 머리도 가꾸고 옷도 막 새로 입고 막 이렇게 했지만 뭐 이런다고 여자가 생기겠어? 안 생겨. 그런데 전 진짜 너무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요. 너무 간절했어. 이 타이밍에 정말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어떤 카사노바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합니다. 키 160 남자의 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자, 저는 여전히 모쏠 찐따. 나름 뭐 이 여자 저 여자에게 공격적으로 직접해봤지만 뭐 하나도 성사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좁은 고시원에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막 검색했지. 여자한테 호감 사는 법, 여자 꼬실 수 있는 멘트, 막 이런 것들도 막 달달 외웠어. 그런데 자, 여러분 이런 거 다 구라입니다. 따라하지 마. 솔직히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인데 인터넷에 널린 이 정보들은 남자가 훈훈할 때 먹히는 방법이야. 그때 저처럼 막 이렇게 배 나오고 막 멸치고 얼굴이 뭐 5번 맞은 것 같은 그런 상태라면 이제 다 쓸데없는 방법이랍니다. 아무튼 전 인터넷에서 이런 글들을 찾아보다가 어떤 에세이 같은 글을 보게 돼요. 자신이 뭐 여자를 어떻게 만났고 그것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했으며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었어. 이게 단순히 여자한테 뭐 이런 말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나름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들을 엄청 논리정렬하게 써놓은 거야. 뭐 예를 들면 넌 남자 여자 볼 때 어디를 보니? 라고 했을 때 10의 8은 뭐 마음을 본다고 합니다. 하지만 찐따들은 이 말을 정말 마음만 보는구나. 나도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 하잖아. 하지만 제가 읽은 글들에는 그 속에 기본적인 이성으로 보일 정도로 뭐 굳이 말하면 키스할 정도의 외모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. 뭐 이런 글들인 거야. 지금 늘 하는 말이지만 이거 엄청 현실적인 말이거든요. 그래서 전 이 사람이 썼던 블로그, 카페 등을 뒤지면서 어떻게든 연락이 닿게 돼요. 이때 당시 이 형은 서울에 살았고 저는 부산에 살았는데 당연히 제가 직접 찾아갔겠죠. 제가 딱 처음 왔을 때 카사노바님은 솔직히 존잘은 아니야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 선생님. 하지만 자기 자신을 상당히 잘 꾸미고 장점을 내세울 줄 아는 상당히 매력 있는 남자처럼 보였어.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뭐 그날 밤 다짜고짜 클럽을 간다는 거야. 부산에 있을 때 뭐 이 형한테 막 옷도 검사받고 갔습니다. 난 이때 클럽을 뭐 가보긴 했지만 막 여성분에게 말 걸어보고 이런 적이 없었단 말이야. 사실상 처음이라 봐야지. 클럽을 가기 전에 뭐 형이 막 뭔가를 막 준비했어. 막 자기가 주로 쓰는 멘트들이래.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거대로만 하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멘트도 별거 없어. 저 그쪽 마음에 드는데 한잔해요. 뭐 이런 것들이야. 필살기 같은 멘트 이런 거 알려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. 아무튼 시키는 대로 하고 뭐 클럽에 들어갔어요. 이제 저희는 테이블을 잡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형이 날 못 앉게 자기가 알려준 그 멘트를 쓰든지 말든지 여자를 데리고 오래.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에. 너 여기서 여자 못 데려오면 평생 급거라지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. 나도 끔찍해. 이 나이까지 찐따 못 소리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. 그래서 전 계속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여자를 데려오려 합니다. 뭐 한 3시간 가량을 돌아다녔는데 한 2명 안 치는데 성공했어. 진짜 너무 어려운 거야 진짜. 진짜 뭐 여자고 나발이고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 진짜. 나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쉬고 있었지. 그때 카사노바 형이 나보고 앉아있으래. 근데 10분 만에 여성분을 데려옵니다. 그 형님의 표정이 너무 여유가 넘치면서 두 분의 여성을 데려와서 우리 자리에 앉힌 거죠. 그럼 나도 이 여성분들과 대화에 어울려야 할 거 아니야. 내 머릿속에는 이름이 뭐예요?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이런 거밖에 안 떠올라. 근데 이 카사노바 형은 말을 막 여자가 다 웃어. 너무 신기했어 진짜. 그러더니 갑자기 클럽에서 나가서 2차로 술집을 갑니다. 여기서도 말을 이 두 여성분이 나를 안 봐. 이 형밖에 안 봐. 난 이미 그 자리에 없는 존재야. 그리고 다음날 이제 그 형과 카페에 앉아서 막 이야기를 했지. 그러면서 나에게 뭘 느꼈는지 막 이런 것부터 물어보더라고. 그 형이 저에게 뭐 어제 있었던 일을 토대로 여자를 만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줍니다. 우선 처음 제가 클럽에 들어가기 전부터 게임의 한 80은 정해진 거래. 왜냐면 누가 봐도 그 카사노바 형이 압도적이야. 당연히 또 자신감. 그 형은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에 오히려 막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여유가 느껴지죠. 이제 그 형이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 보여줬던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그 레파토리들. 그 형이 그제서야 설명해주면서 이해가 갔지. 뭐 결론만 말하면 다른 남자들이 안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말을 해주더라고. 뭐 이런 자신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레파토리가 많이 있대.
어제 보여준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한데, 그래서 그 형이 제가 부산으로 다시 돌아갈 때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방법을 막 전수해주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찐따 못소린 생활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시점으로 여러분이 카메라에 보는 저의 옆집 동생의 모습이 완성돼 가는 거야. 정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아니 뭐 여자 만나려고 뭐 저렇게까지 해 라고 할 정도로 이 정말 미친 짓을 많이 했어요. 자, 이 다음부터는 키장남 면대기 7화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.